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 달은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게요. 어, 기대하고 계시나요? 제가 원래는 2주를 맡기로 했는데, 어, 며칠 있다가 3주로 늘어나고, 또 다시 4주로 늘어나고, 그래서 멘붕이 왔었는데, 저도 공부하는 시간으로 마련되는 기회였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4주를 달려가 보겠습니다. 뉴트라이트 어떠세요? 어려우세요? 예. 처음엔 저도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도 않더라고요. 사실 우리 몸의 메커니즘만 어느 정도 익히고, 잘 먹고, 잘 싸고, 뭐 이런 것 이해하고, 또 제품 공부 좀 하고, 뭐 이러다 보면, 그리고 소비자들 만나서 공부한 것들을 같이 나누고 이러다 보면, 저절로, 좀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사실 이 뉴트라이트가 제가 사업을 이제 다시 시작을 하면서 매개체가 됐거든요. 성장의 매개체가 됐고 건강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업을 하면서 다시 시작을 할 때 1,000만 매출 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그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정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아이템이고 지금 그 뉴트라이트 매출이 그 우리 아이템, 우리가 취급하는 아이템 중에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지금 현재는 60%에 가까운 매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렵게 여기시지 마시고 오늘은 제가 이 파일은 이따가 다 드릴 건데요. 그래도 노트에다가 조금씩 적어가면서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 사업하신 지 1년에서 2년 정도 되신 분들이 사실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 뭐 그냥 뭐 가정 시간에 영양소 좀 배우고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데 듣다 보면 점점 쌓이고 전달하다 보면 내 것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번에 사주 특강은 사업하신 지 1년에서 3년 정도 되신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좀 하신 PT 이상 리더님들은 복습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세포가 6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세포는 각기 수명 주기가 있고 죽고 새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사멸과 재생을 반복하면서 생명이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세포는 건강한 피를 공급받아서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그 혈액이 세포로 영양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왜 질병에 걸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혈액을 탁하게 하는 독소 때문에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세포가 병들거나 변형이 되기 때문이고, 주로 이제 음식이나 공기, 피부를 통해서 몸으로 이제 독소가 침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계속 누적되고 쌓이면 혈액 내독소가 돼서 우리 몸을 치명적인 상태로까지 끌고 가는 그런 악한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면역력 약화 원인은 유해한 환경 호르몬, 미세먼지는 그냥 미세먼지가 아니라 독극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기 오염 등으로 인한 그런 환경들, 심리적 스트레스, 직장, 가족,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었거든요, 제가. 근데 들다 보니까 사실 내가 원인이었구나 이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이가 40대 이후에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서로 절충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식품 첨가물이라든가 운동 부족, 제가 운동 부족이죠. 냉수, 흡연, 음주 등으로 인한 그런 일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식품 첨가물 같은 경우는 아이들 같은 경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편의점 가서 굉장히 많이 사 먹죠. 엄마들 아이들을 편의점에서 뭐 사 먹고 이런 거 너무 스트레스시죠. 예, 그런 습관들이 되게 우리 몸을 해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매일 100억 개 이상의 세포가 세대 교체를 이루고 있고 정상적으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려면 많은 양의 영양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세포의 세대 교체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는 게 바로 혈액이고
깨끗하고 영양가 있는 혈액이 공급이 되면 혈관도 뚫리고 세포도 정상적으로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혈액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음식물의 소화 과정에서 나오는 노폐물들,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유해 물질들,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을 퇴치하고 청소해주는 백혈구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 면역력이라고도 하고 면역력이 높을수록 바이러스나 질병에 걸릴 가능성은 낮아지는 거죠. 잘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요거는 면역에 관련된 동영상인데 한번 보실까요? 우리 몸은 외부의 침입자를 자체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균이 들어오면 백혈구의 일종인 호중구가 먹어치웁니다. 세균을 먹다가 배가 부르면 터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름입니다. 호중구가 싸우기 힘에 벅차면 이번엔 대식세포가 나와 세균을 거침없이 먹어치웁니다. 대식세포는 먹은 세균의 일부를 몸 밖으로 배출하고 이때 T세포가 나타나 이것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파악합니다. 적군이면 인터루킨이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명령을 받은 B세포는 항체를 만들어 세균을 집중 공격해서 괴멸시킵니다.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지금 보신 이 기능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따라 이 면역 기능은 변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처음엔 저 이 영상을 볼 때, 징그러워 막 이랬는데, 우리 몸에서 저렇게, 세포들이, 백혈구들이, 면역 세포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잘 가동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체온을 정상 체온 이상으로 유지시켜야 되고,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가 떨어지고,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5배, 6배가 상승이 되는데, 보세요. 요 책 읽어보셨나요? 이 책이 얇은 책이라서 꼭 읽어보시길 권하고 싶은데요. 이 책 안에 보시면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소비자들에게 이 그림을 펴놓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체온이 몇 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36.5도죠. 이러거든요. 근데 40이 넘은 40대 이후의 분들은 36.5도를 유지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점점 체온이 떨어지게 되는데 35.5도, 그러니까 1도 이하, 1도가 더 떨어지면 배설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고 자율신경이 실조되기 시작하고 알레르기나 이제 아토피들이 출현되게 되죠. 그래서 35도로 내려가게 돼, 1.5도 이상 내려가게 되면 이제 암세포가 너무 살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암세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열하고 산소거든요. 몸이 차가워지니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체온을 올려야지 우리가 면역력이 증가가 되는데 이 체온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호전 반응이 나온다는 거. 왜 증상들 있죠. 피부로 뭐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가려움증이 생기고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여기 앞에 물 앞에다 별표 5개 해놨거든요. 물. 예, 물의 역할의 가장 큰 특징이 첫 번째 역할이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차가운 물은 안 되고요. 특히 심장병이 있는 분들은 차가운 물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죠. 근데 저도 저희 식구들, 가족들
물 습관 바꾸는데 2년 이상 걸렸거든요.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우리는 이제 받아서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다시 나갈 때 꺼내놓고 가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나갈 때 꺼내놓고 가고 그게 6개월 이상 걸렸는데 진짜 전체적으로 바꾸는 건 2년 넘게 걸리더라고요. 정말 습관 바꾸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물 바꾸는 거 차가운 물 드시지 말고 아침에 음양탕이 제일 좋은데 보약 중에 보약이라고 하는데 그냥 정수물 3분의 2 정도에다가 뜨거운 물을 3분의 2를 섞어서 따뜻한 물로 만들어서 아침에 마시는 거죠. 2잔까지도 마시는 분이 있는데 처음에 마시면 약간 어질어질해요. 그리고 약간 속도 울렁울렁해요. 그런데 한 3일 정도 지나면 괜찮거든요. 그게 이제 갑자기 팽 돌아서 그런 거죠. 그러면 체온이 빨리 올라가고 그다음에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은 드셔주셔야 되고 체온을 제일 가장 적정 타이밍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눈을 떴을 때 체온을 딱 재면 그 체온이 본인의 체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돌아다니다 보면 체온이 좀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평균 체온을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재셔서 내 체온이 어느 정도 됐는지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적당한 운동. 너무 과한 운동은 오히려 또 유해산소를 발생시키죠. 그다음에 온열요법. 핫팩, 배에다가 붙이는 핫팩 있죠. 이렇게 속옷 위에다가 붙이고 나오셔도 돼요. 겨울에 몸이 차가우신 분은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반신욕. 저희 소비자 중에 이제 유방암 수술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수술을 하고 딱 오자마자 반신욕기를 사셨는데 520만 원을 주고 샀대요. 너무 기가 막히죠?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반신욕을 하는 게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각탕, 다리를 이렇게 무릎 바로 밑에까지 담그는 거, 물에다 담그는 각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요즘은 건식 각탕기도 나와 있어서, 쿠팡이나 이런 데 가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주면 웬만큼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앉아서, 의자를 놓고 앉아서,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책을 놓고, 탱커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30분 정도 각탕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좌우는, 우리 사우나나 찜질방 가시면 이렇게 목에까지 이렇게 자루 이렇게 하고 밑에 여성들 좌운하시죠. 그런 것들이 몸을 굉장히 따뜻하게 만드는 거랍니다. 이거는 물의 역할인데 한번 보실까요? 우리 몸은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마시는 것은 한 잔의 물이지만 몸속으로 들어간 물은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 각기 다른 형태로 존재하며 기능을 수행한다. 물은 혈액의 주성분을 이룬다. 혈관을 타고 흐르며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한다. 위에서의 물은 소화액으로 존재한다. 음식물을 부드러운 형태로 유지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 역시 주성분은 물이다. 집중해 주세요. 십이지장으로 흘러가 영양분의 소화 흡수를 돕는다. 물은 또 뼈와 뼈가 만나는 관절 사이의 공간에 존재하며 뼈가 마모되지 않도록 돕는다. 신장에 도달한 각종 노폐물은 물에 의해 용해돼 소변으로 배출된다. 이렇듯 물은 우리 몸의 소화와 흡수 그리고 배설 등 총체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물의 양은 하루 평균 2리터. 네. 아까 물은 강조를 아무리 해도 모자라지 않는데, 좋은 물을 드셔야죠. 그냥 물은 안 되고, 산성수는 절대 안 되고요. 돈 주고 먹을 수 없는 물들이에요. 그 다음에 생수 같은 경우도, 돈 주고 사 먹잖아요. 근데 진짜 돈 주고 먹기엔 너무 아까운 환경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페트병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물 공부는 오늘은 이제 뉴트리라이트니까 물 공부는 따로 좀 하셔서 좋은 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주변 분들에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비자분들은. 그래서 좋은 물을 먹는 게 건강에 너무 이롭고 제가 이제 건강 상담을 하다 보면 물을 이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어떤 때는 뉴트리라이트 주문을 받기보다 정수기 주문을 받은 적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뉴트리라이트 드실 때도 좋은 물과 같이 드시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열량은 내는 열량 영양소죠. 열량 영양소가 들어있는 음식에 적당한 섭취, 빨간 걸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 적당한 섭취가 참 힘들죠. 특히 탄수화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탄수화물 빵이나 떡 좋아하시는 분들은 탄수화물 탐닉증이라든가 탄수화물 중독증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다운될 때, 기운이 없거나 기분이 다운될 때 빵이나 떡 같은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급하게 들어가는 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우리 몸을 회복시키기는 하지만 그게 과다되면은 백혈구가 일을 하지 않는 엄청난 일을 발생시키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렇게 암 수술하신 분들 몸이 차가워서 암이 걸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보면 식습관을 보면 빵이나 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예, 정말 알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균과 바이러스 암세포를 먹어 치워야 되는데 백혈구가 이런 탐식 활동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소식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몸이 아플 때 입맛이 없어지는 식욕부진은 저도 이제 작년에 아플 때 밥이 돌덩어리 같아. 어른들이 막 그런 얘기할 때 어떤 느낌이길래 돌덩어리 같다 그럴까? 그랬는데 식욕부진이 한번 오니까 정말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돌 같더라고요. 그것은 몸이 엄청나게 지금 면역이 다운되어 있는 증상이거든요. 백혈구가 활발하게 작용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입맛을 떨어뜨려서 음식물 섭취를 못 들어오게 에너지를 음식물 섭취를 하면 또 대사를 시켜야 되죠. 그것들을 그 에너지를 주려는 우리 몸에 스스로 지켜나가는 자정작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 기능이 떨어졌을 때 또 이런 증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죠. 우리 몸은 스스로를 잘 지키는 기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양질의 에너지원과 효소가 필요한데 백혈구는 면역세포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포는 혈액으로부터 영양소를 공급받아요. 근데 자연 음식에 들어있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이 이러한 효소의 활성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열량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들어왔을 때 그 열량 영양소를 대사시켜주는 대사 영양소가 비타민과 미네랄, 조절 영양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감기 몸살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침이 나요, 콧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열이 나요, 설사 또는 변비가 있어요, 피부 질환이 있어요. 이런 증상이 일어나면 보통 어디를 가셨나요? 전 옛날에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고 우리 큰애 어릴 때는 한 달 정도를 병원을 다녔던 것 같아요. 한 달을 병원을 다녀도 낫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보면 이제 다음번에 감기에 대해서 또 해드릴 텐데 감기는 병원에 가도 일주일, 안 가도 7일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면역에 신경을 써서 올려주면 오히려 병원을 다니는 기간보다 훨씬 빨리 2, 3일이면 바로 좋아지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증상들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높이는 방법은 뭘까?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게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겠죠. 몸에 대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내가 선택한 방법이 나와 내 가족에게 올바른 치유 방법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저도 모르니까 아기를 데리고 늘 병원을 가서 감기 약을 먹이고 감기약을 일주일 먹이면 그 다음에 설사를 해서 또 장염 때문에 병원을 또 일주일 다니고 근데 집에서 치료하면 일주일밖에 안 걸리는데 병원을 다니다 보니까 계속 다니니까 거의 2주를 다니게 되고 요즘 감기 주변에 걸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2주가 지났는데도 약을 그렇게 먹어도 안 들어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건 전체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부터 마스크를 거의 한 3년 가까이 썼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산소 부족 상태로 굉장히 오랜 기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평균적으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산소 부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그래서 현대의학은 첨단 의료 장비를 통해서 질병의 유무를 진단하는 데는 굉장히 탁월해요. 왜냐하면 진단학과 외과학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렇고 혈액이나 체액으로 질병을 알아내는 기술도 굉장히 탁월하죠. 그다음에 교통사고로 부서진 뼈와 상처를 꿰매고 수술하는 일도 잘하죠. 그다음에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이 왔을 때 혈전을 제거하는 응급수술도 굉장히 탁월하고 우리나라가 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거든요. 그 서구나 다른 선진국들보다 굉장히 우리나라가 장비도 괜찮고 많이 발달이 돼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면역을 높일 수는 없다는 거죠. 만성질환과 암은 어떻게 치료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만성질환을 알아볼게요.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병,
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시죠. 그러면 약을 먹기 시작하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평생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는 건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평생 먹어야 된대. 막 이렇게 저희 남편도 심장병이 40대 초반에 왔거든요. 지금 23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뉴트리아드 강의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치를 치료오면 쇼핑백으로 하나예요. 쇼핑백으로 하나인데 그 약을 저희 남편은 3개월에 나눠서 걸쳐서 조금씩 드세요. 그래서 그 주치의가 제일 싫어하는 환자가 저희 남편이거든요. 근데 남편이 하는 말이 나는 이 약을 다 먹었으면 벌써 죽었을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약이 다가 아니다는 걸 처절하게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평생 먹어야 한다는 건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낫지 않는다는 뜻이고 약으로는 못 고친다는 뜻이죠. 왜 그런가? 고혈압약, 당뇨약, 요즘도 고지혈 진단 받으신 분들이 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심장약, 간장약. 대부분 먹는 습관에서 오는 식원병이고 식사로 원인이 되는 그런 질병들이고 질병 발생 원인이 식습관이어서 근본 치유는 환자가 먹는 음식과 잘못된 생활습관 교정에서 비롯되는 거라는 거죠. 약에 의존하면 그때 바로 당시에는 좋아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이 영상을 한번 볼게요. 이 영상은 약은 독이다라고 신장내과 전문의라 EBS 명의에서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하는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약 중에서 이니오제 성분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내가 조금 싱겁게 먹는 노력을 하면은 이 약을 하나 뺄 수 있는 거예요. 약이 다 독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약을 조금만 먹어야 되거든. 이니오제 약을 하나라도 줄여보려는 홍 교수. 그의 전공은 신장내과다. 사실은 저도 당뇨가 있습니다. 저도 고혈압이 있습니다. 저도 당뇨약을 먹어야 되고 고혈압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저 자신한테 처방을 하려고 펜을 드니까 처방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약은 이런 부작용, 저 약은 저런 부작용, 이 약은 몸에 들어가면 이런 짓을 하고, 저 약은 몸에 들어가면 이런 짓을 하고, 다 독이라, 독작용. 그 합병증, 그 대가가 무엇이냐, 그것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약 때문에 오는 부작용의 비는 세발의 피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약을 우리가 쓰는 것이지, 비약물요법이 있으면 우선적으로는 비약물요법을 해. 이해되시죠? 우리 스스로가 건강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으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의지하게 되죠. 약을 먹고도 낫지 않으면 병원 탓을 하고 의사 탓을 하는 우리들의 실상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들 우리를 낫게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작년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와서 2달 동안 손목을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약을 지어오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면역 억제제를 먹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저는 아니 암의 사업을 하고 건강 상담하는 내가 왜? 라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유전력이 있는가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데 대부분 유전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생활습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슷하고 체질이 비슷하고 이래서 아마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제가 5개월을 먹고 약을 끊었거든요. 근데 면역 억제제가 나중에 보니까 요즘은 대학병원 앱을 깔면 그 안에 나에게 처방된 약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있어요. 다음번에 제가 강의할 때 보여드릴 건데 거기 면역 억제제가 항암제라고 표현돼 있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내 건강을 좋게 해줄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몸이 아픈 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죠. 후천적 질병은 대부분 나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내가 먹은 음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음식이 나다라는 책도 있고 결국 여러분들이 드신 음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세포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내가 먹인 음식, 우리 남편은 집에서 밥 잘 안 먹죠. 남편들은 나가서 먹은 음식으로 남편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자, 이 책을 보시면 잘못된 식생활이 성인병을 만든다라고 미국 상원 영양문제 보고서인데 이 책이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엄청 인기가 많은 책이죠. 이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 6,700원, 6,800원 정도면 사실 수 있거든요. 굉장히 싸더라고요. 이거 한번 사서 읽으시면 제가 오늘 하는 강의 내용이 이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권하고 싶고요. 그럼 만성질환 그렇고 암은 어때요? 암은 원인을 모르죠. 암세포는 그냥 쉽게 표현을 하자면 내 몸 안에 독소가 돌아다니면 내 몸을 자꾸 해치게 되니까 우리 세포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기능이 뛰어나다 그랬죠. 우리 자신은. 그래서 우리 몸은. 그래서 독소가 자꾸 생기면 그 독소들을 모아놓는 거죠. 네,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우리가 쓰레기를 막 모아놓죠. 모아놓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도 이 독소를 빼낼 방법이 없네. 그러다 보면 쌓이고 하면 왜 쓰레기통 뚜껑이 열리면서 막 넘치게 되죠. 그냥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쉬운 이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치료를 암 수술을 해서 잘라내고 종양을 그다음에 항암 치료, 박응사선 치료,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치료를 하다가 정상세포까지 다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각종 부작용이 양산이 되고 제가 나중에 프로그램 얘기도 해드릴 건데 그때 이제 제가 저희 소비자가 유방암 수술을 하고 그 면역 호르몬 요법을 해요. 5년 동안 먹게 하거든요. 그 약이 너무 부작용이 심해서 정말 엉엉 울면서 치료를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점점 좋아졌는데 그것은 그 뭐 호르몬 억제제라든가 병원 치료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운동으로 노력하고 먹는 거 노력하고 그다음에 우리 뉴트리라이트도 뭐 잘 먹게 되고 이러면서 몸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다음에 항암 치료는 그 호전받는 책자에 보시면 암이 몸이 차가워서 생긴 거잖아요. 근데 항암 치료는 우리 세포를 냉각시켜요. 차가워서 생겼는데 세포를 냉각시키니까 어때요?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는 세포를 태워 죽이거든요. 재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수술들이 이게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조금 과격한 표현이긴 한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발률이 굉장히 높고 이유는 대증요법, 증상을 치료하는 요법이 현대의학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종양만 제거하고 종양의 원인은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학계는 지금 새로운 혁명이 점점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의사들이 영양학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영양사가 의사가 될 것이다라고 서울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치료의학 시대를 넘어서서 예방의학으로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너무 똑똑해져 있죠. 이제 앱에 어떤 약을 먹는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펼쳐가지고 핸드폰을 열고 이 약을 왜 이렇게 했습니까? 아이들은 또 감기약하면 항생제를 처방을 하면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막 이렇게 가지고 의사들이 너무 일하기 힘들다고 막 그런 얘기들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만성질환이나 암이나 이런 것들 모두 다 뭐라고 그러냐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드롬 X라고 하는데 이 해결 방법은 연구를 했어요. 포천중문연대에서 연구를 했는데 해결 방법이 나왔어요. 뭘로 나왔냐면 영양으로 나왔죠. 영양으로, 뉴트리션, 영양으로 치료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의 그 병원에서는 영양 처방도 요즘은 많이 하고 있어요. 칼슘제도 처방해주고 철분제도 처방해주고 하고는 있으나 그리고 제 친구는 간이 나빠서 병원을 다니는데 우루사를 처방해줘서 그걸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이죠. 보통 보면 비타민 B군들인데 그런 것들을 처방을 해줘서 먹게 하는데 그런 합성으로 된 영양제는 우리 몸을 또 좋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영양이라는 거 알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아까 내가 먹은 음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 그랬죠? 우리 몸은 13가지 구성 원소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구성 원소의 원료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물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먹은 음식으로 만들어진 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먹인 음식으로 만들어진 우리 아이들, 그 다음에 바깥에서 사 먹고 온 음식으로 만들어진 우리 남편.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음식이 나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세포의 재생 주기는 난자는 10시간에서 24시간, 백혈구가 4일에서 14일, 적혈구가 4개월을 살거든요. 그래서 아까 혈액이 잘 돌아다니면서 세포에 영양소를 잘 공급해주면 우리 몸은 금방 좋아진다 그랬죠. 근데 적혈구가 4개월을 살기 때문에 120일 전에 태어난 적혈구는 오늘 죽겠죠.
그런데 지금 몸이 좋지 않아도 지금 몸이 뭐 진단을 받아도 괜찮아요. 좋지 않아도 앞으로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잘 내 세포에 좋은 영양소를 공급해 주잖아요. 그러면 몸은 나날이 좋아지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책 이름입니다. 내 몸이 최고의 의사다라는 책을 보면 감기부터 암까지 병원 안 가고 치료하는 법이라고 의사가 쓰신 책이에요. 대부분 의사가 쓴 책인데 사람의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산다. 이것은 자연치유 그 학회의 회장이신 서재걸 박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는 100명의 의사, 올바른 영양 공급만 전해주면 해결하지 못했던 질병들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당신의 몸을 사랑하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책인데 이 책은 어저께 제가 들어가 보니까 딱 그 중고 알라딘에 한 권이 남아 있더라고요. 저는 가지고 있는데 또 절판이 된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인턴 레지던트 역할을 할 때 인턴 할 때 늘 환자들에게 질문하는 게 오늘 소변은 얼만큼 누셨어요? 오늘 대변은 보셨나요? 이걸 질문하는 게 거의 하루의 일과의 대부분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 제목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이 책입니다. 굉장히 쉽게 되어 있고 좀 다시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책도 이 책은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여기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뭐가 있냐면 구리가 부족하면 영양소 미네랄 중에 구리가 부족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실에 환자가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환자가 죽었겠거니 하잖아요. 근데 의사가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해부를 해보니 구리가 굉장히 부족했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책도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항암제로 살해당하다 무섭죠. 과격하죠. 그런데 이 책은 지금 1편, 2편, 3편에서 세트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암제로 살해당하다 이 책은 첫 번째 책이 항암제 상식편이고 두 번째 책이 웃음의 면역학이고 세 번째 책이 암 자연치유 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요즘은 암에 걸리신 분들이 너무 많고 제 주변에도 코로나 이후에 부쩍 많아졌어요. 코로나 때 우리가 마스크를 쓰기 시작을 해서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앞으로 2년에서 3년 후에 암 걸린 사람 되게 많을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가 이제 해제가 되고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제 주변에 유방암 수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정말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고 그다음에 제가 요즘 읽은 책 중에 암은 병이 아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제가 건강 상담하신 분이 있는데 유방암 연기여서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1년 만에 4기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산병원을 다니시는데 그냥 항암 치료를 3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언제 끝나요? 그랬더니 언제 끝날지 모른대요. 기약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암은 병이 아니다 이 책을 주면서 집사님의 몸을 치료할 수 있어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라고 같이 읽자고 제가 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에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면 자연 치유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 스스로를 치료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연 치유력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처음 들으신 분들은 웬 궤변이야 이러실 수도 있어요. 저희 집에서도 시댁에 차례 지내러 갔다가 저희 남편하고 시동생하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대판 싸운 적이 있거든요. 저희 남편이 3일에 한 번씩 하루 매일 먹어야 되는 약을 3일에 한 번씩 먹는다고 했더니 저희 시동생이 웬 궤변이야 막 이래가지고 저희 남편이 엄청 화가 나가지고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논쟁을 하지 마시고 이런 책도 있어서 나 공부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럼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가 아까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하루에 1.5에서 2리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식사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천천히는 먹어요. 그런데 저는 밥을 먹으면서 항상 물을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위산이 아마 저하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사가 잘 안 돼서 굉장히 제가 날씬했는데 점점 해가 갈수록 나이 1살과 체중 1kg가 같이 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는 적당히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수면인데 적어도 12시에는 자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요즘 이게 젊은 사람들이 정말 문제예요. 20대들. 12시에 자는 친구들 하나도 없을걸요?
대부분 뭐 게임을 하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막 새벽 1시, 2시는 기본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장기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잘 때 나오는 회복하는 호르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젖은 빨래처럼 늘 피곤에 쪄들게 되죠.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은 매일 가야 되고요. 바나나 2개 정도의 크기로 변을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황금변.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날려보내야 되고 스트레스가 몸에 쌓이면 정말 거기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호르몬들이 자꾸 분비가 돼서 몸을 굉장히 상하게 하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온열요법,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7번째가 영양소를 골고루. 제가 빨간 걸로 왜 해놨냐면 다 얘기하고 해드릴게요. 8번째가 적당한 운동. 9번째 긍정적인 사고방식. 아까 항암제로 살해당하다 그 책에 보면 웃음의 면역학이라는 것도 있죠. 웃으면 엔돌핀이 막 솟잖아요. 그럼 거의 그거는 치료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암 걸리신 분들이 웃음 치료를 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 7번 영양소를 골고루 제가 건강 상담을 할 때 소비자들하고 상담을 할 때 이 얘기를 쭉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7번밖에 못 해드려요. 저는 암의 사업을 하니까 제가 뉴트리라이트로 세포에 좋은 재료를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직접 노력하셔야 돼요라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되고 객관적인 얘기를 소비자들은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양소를 골고루 세포에 영향을 주는 거를 잘 해볼 테니까 나머지 좀씩 노력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잘 먹어야 될 거죠. 영양소를 골고루 잘 먹어야 되는데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가장 좋은 가장 좋은 보약은 음식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잘 먹어야 되네. 그런데 우리 지금 주변 환경을 한번 볼게요. 건강을 이루는 기본 요소라고 생각하기 쉬운 채소가 사실은 옛날보다 영양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죠. 여기 보면 양파는 50% 정도 떨어졌고요. 당근도 3분의 1밖에 안 되고 시금치 제가 어릴 때는 요즘 이제 겨울철에 포항초 나오죠. 작은 시금치 굉장히 비싸죠. 제가 어릴 땐 시금치가 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김밥 싸려고 시금치를 사러 가면 이게 시금치인지 근대인지 알 수 없을 만큼 키가 엄청 크죠. 그러니까 세포가 유명무실해서 영양소도 그만큼 적고 시금치 함유된 철분은 50년 사이에 약 6분의 1로 감소를 했대요. 그리고 버섯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하게 먹는 토마토도 그렇고 고구마도 마찬가지고 양배추도 그렇고 대부분의 우리가 먹는 식품들이 옛날에 비해서 몇십 년 전에 비해서는 영양소가 훨씬 적은데 우리의 위는 딱 그 정도 사이즈잖아요. 이렇게 2배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식사만으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식품으로 우리의 건강을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토케미컬이라 해가지고 5가지 색깔의 채소들 흰색, 노란색, 초록색, 그다음에 보라색, 빨간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파이토의 식물, 그다음에 케미컬의 화합물. 그래서 식물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뉴트리라이트에서는 식물 영양소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파이토칼라 속에는 그냥 그동안에 밝혀진 그런 영양소 말고 25,000가지 이상의 항산화 물질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색깔 있는 채소가 몸에 좋아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채소들도 옛날보다 영양소가 많지 않다는 거. 그래서 바이러스나 곰팡이, 세균 등을 물리치기 위해서 생성한 그 자기 방어 수단으로 이렇게 색깔을 내는 채소로 자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섭취를 하면서 똑같은 효능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먹긴 먹어야 되는데 어떤 걸 먹지? 왜 뉴트리라이트냐? 그거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너무 예쁘죠? 예. 뉴트리라이트는 전 세계에 뉴트리라이트 농장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태계 원리를 존중하는 농법을 하고 있고 최고 영양가를 지키는 수확을 하고 있는데 자사 농장을 4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생태계 원리를 존중하는 농법은 여기 지금 요 그림이 무당벌레 그림이거든요. 무당벌레, 그 다음에 또 잠자리 이런 익충을 이용해서 해충을 잡아먹어요. 잡아먹게 하는데 전 너무 좋았던 것은 생태계 원리라는 게 해충을 잡아먹으면 익충만 있으면 나중에 해충을 다 잡아먹으면 익충이 먹을 게 없죠. 그럼 익충도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죄인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처럼 농장에
그러니까 뭐죠? 잡초를 꺾지 않고 그대로 놔서 벌레들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군데군데. 그래서 해충들도 공존하면서 살면서 그 안에서 생태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아주 자연 친화적인 농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사를 계속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농사를 계속 지어가면 땅이 산성화돼서 영양소가 고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삼밭처럼 어느 정도 농사를 지으면 또 한 해는 쉬게 하고 이렇게 휴경을 하는 그런 농법을 하고 있고요. 최고 영양가를 지키는 수확은 알팔파 같은 경우, 영양소 굉장히 풍부한 알팔파 같은 경우는 위로 70cm에서 1m가 자라고 뿌리로 1m에서 거의 2m까지도 자라요. 그러면 뿌리에서 충분하게 땅에서 영양을 공급받아서 굉장히 영양소가 풍부하겠죠. 제가 뉴트리라이트 사장이라면 그 위에 올라오는 1m를 다 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장 영양소가 풍부한 맨 위에 성장점이 있는 10cm에서 20cm만 쓰고 나머지는 다 갈아서 또 퇴비로 쓰게 되고. 너무 신기하죠? 전 여기에 너무 놀랬거든요. 예. 그 다음에 밭을 어떻게 가냐면 트랙터로 갈면 트랙터 기계가 가는 만큼만 부슬부슬하게 갈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는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렁이라는 직원을 써요. 지렁이라는 직원을 써서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땅 밑에까지 알팔파 뿌리가 2m까지 내려가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영양가 많겠어요. 이게 바로 차별화죠. 예.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농장이 있고요. 공기 중에 질소를 땅으로 불어넣게 하고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다 생산을 저희가 직접 하는, 정말 믿을 수 있게 직접 하는, 제가 설명한 게 지금 내용에 나와 있고 카탈로그를 보시면 거기에 자세하게 써 있거든요. 네. 그리고 끊임없는 연구와 190건 이상의 특허를 취득했고 엄격하고 높은 기준의 품질 안전 관리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씨앗에서부터 완제품까지 베스트 오브 네이처, 최상의 자연, 철학은 지키고 뉴트리라이트 제조법이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 최상의 과학은 나아갑니다. 저는 이 문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품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요거는 유기농 인증을 받은 서티피케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체크를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엄격한 품질 관리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GMP라고 하는 거는 제약회사 기술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약 뒷부분 보면 KGMP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건강보조식품은 사실 그냥 5가지에서 10가지 정도만 통과 기준을 통과하면 판매가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GMP 통과 기준이 100가지에서 150가지 수준으로 엄격하게 하고 있어서 영양보급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회사라는 거. 그래서 디온리, 세계 유일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고, 그다음에 더 베스트,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건강기능식품이고, 더 퍼스트, 북미 최초의 건강기능식품을 개발을 했고, 그래서 1934년에 칼렌보그 박사가 원래는 중국의 유업회사, 우유회사의 직원으로 중국에 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문화혁명이 있을 때,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게 수감이 되는 생활을 좀 했었어요. 그 수용소에서.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연구를 해서 수용소 바닥에 있는 풀들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맛없는 스프를 끓여서 죄수들한테 먹여본 거예요. 근데 싫다는 사람이 있었고 또 먹어보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싫다는 사람들은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도 있고 그 맛없는 스프를 그래도 먹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건강이 유지되는 거를 보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34년에 칼렌보그 박사님이 제품을 이제 더블엑스라는 그런 제품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요거 한번 볼게요. 뉴트리라이트 농장. Organic farming is definitely the hardest form of agriculture. I love people, I love organic, and I love to work hard, which are kind of all the things that you really get in organic farming.
Highlights farming practices incorporate a farming system where we don't use pesticides or herbicides or any synthetic chemicals on the farm. We consider the farm a living organism, so everything that we do to the farm matters. Depending on what crop you're growing is going to depend on where you want to locate that crop. We have farms in Brazil, El Pedical, Mexico, and also 2 different farms in Washington State. They're placed in these different locations because we have different topography and different climates that allow us to grow the best plants for Nutrilite. We get to be involved in each process of growing the plant, harvesting the plant, and eventually sending the plant off for final processing. We document every step of the process. We call it the birth certificate of the plant. We're using technologies that not a lot of other organic farms are using, such as GPS technology and advanced tractor technologies in order to get cultivation closer to the plant to allow us to reduce the amount of hand weeding. We're working with all natural products. We're living a healthy lifestyle, and we're also creating a sustainable future. 뉴트리라이트의 철학이 느껴지시죠? 예. 정말, 어떻게 이 제품을 내가 먹게 되었을까? 감사하다. 저희 가끔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얘기도 서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기농으로 사서 먹어도 사실 그게 100% 유기농은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렇게 저런 철학을 가진 원료를 재배한 걸로 제품화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죠. 그리고 이 책은 뉴트리라이트 브랜드 스토리라는 브랜드 매장에 가시면 사실 수 있는 2,500원 주고 사실 수 있는 책인데 여기에 그냥 요런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뉴트리라이트에 관한 내용들이 다 기록이 돼 있고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이 농대를 나오셔서 영농 후계자이셨는데 그분이 이 책을 읽더니 이거 거짓말 아니냐고 어떻게 농사를 이렇게 지을 수 있냐고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입니다. 정말 사실이고 34년이 시작이 됐으니까 내년이면 90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의 나이를 2배나 초월해서 90년 가까이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면 정말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인 것 같고요. 다른 회사 제품들하고 가장 차별화되는 건 파이토케미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영양이 풍부한. 예. 그다음에 그 뉴트리라이트만의 식물 영양소를 어떻게 비유를 하시면 되냐면 인삼하고 산삼 있잖아요. 인삼에는 그 홍삼들 우리나라 전 국민의 한 3명 중에 1명이 먹고 있을걸요. 근데 홍삼도 액기스로 먹은 분들이 간 수치 높아져서 고생한 분들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인삼에 들어있는 성분이 사포닌 성분이 장을 깨끗하게 해주는 비누 역할을 해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장을 깨끗하게 해주니까 면역력이 높아지고 이런 좋은 효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인삼하고 산삼이 있으면 어느 거 드실래요? 다 산삼 드신다고 하시겠죠? 예. 왜 그럴까요? 산삼에는 인삼보다 더 좋은 성분들이 훨씬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아서이시죠. 네. 저는 소비자들과 이 얘기를 꼭 해드리거든요. 우리 뉴트리라이트에 이게 더블X가 그냥 더블X가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인삼하고 산삼으로 따지자면 산삼으로 비유하면 돼.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더블X가 8만 리필이 6,000원인데 사실 이렇게 들어가면 50만 원 주고도 못 먹을 정도로 아주 비싼 원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베이직 영양은 더블X, 오메가3, 파이토프로틴, 식이섬유, 유산균 이렇게 5가지를 베이직 영양이라 하고 다른 영양소들은 이제 다음번에 할 거는 타겟 영양이라 그래서 그때 맞게 들어가는 영양소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더블X하고 프로틴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틴을 먼저 하겠습니다. 누트리 파이토 프로틴인데 식물성 단백질이고요. 대두하고 밀, 완두를 원료로 했는데 주목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주변에 콩을 유기농으로 만들어서 먹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죠. 예. 근데 유기농 콩을 원료로 해서 만든 거라는 거. 그다음에 이 안에는 9가지 그 단백질은 프로틴이란 뜻은 히라버로 제 첫 번째 것, 제 1 우선의 것 이런 뜻이거든요. 제일 첫 번째라는 거, 제1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 단백질은 20여 가지 아미노산으로 몸 안에 흡수가 되는데
이 9가지는 필수 아미노산이고 11가지는 불필수 아미노산이거든요. 그런데 11가지 불필수 아미노산은 먹지 않아도 우리 몸에서 합성이 돼요. 그런데 9가지는 음식으로 섭취하지 않으면 몸에서 합성이 되지 않는 아미노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뉴트리 파이토프로틴에는 20여 가지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역할은 성장기 어린이의 두뇌 발달과 성장에 정말 필수죠. 그래서 조직의 성장 유지 및 재생이 필요하고 세포막을 형성하고 키 성장에 정말 중요하고요. 키 하면은 칼슘이잖아요. 보통 생각이. 그런데 뼈도 칼슘과 단백질이 있어야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칼슘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 분비에 도움을 주는 단백질이 라이신인데 콩에 라이신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뼈는 주 성분이 아까 말씀드린 칼슘 외에도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다고 했죠. 뇌 신경세포의 틀을 만드는 역할을 단백질이 하는데 그 신경 전달 물질들, 그런 호르몬 물질들이 원료가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뇌세포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면역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단백질, 가장 뼈대를 이루고 있는 거. 왜 그러냐면 각종 효소나 호르몬을 구성하고 있고 알부민과 글로불린은 수분 평형 유지와 면역 작용을 하고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한 재료가 되고 상처가 나면 피를 응고시키는 기능도 단백질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부를 탄력 있고 윤기 있게 해주는 거 콜라겐이죠. 그다음에 탈모를 막아주는 거 케라틴, 머릿결을 윤기 있게 해주는 거. 그다음에 근육의 발달과 유지에도 근육량을 증가시키려면 단백질을 많이 드셔야지 근육량이 늘어나죠.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뼈와 치아, 연골, 피부 등을 구성하고 단백질하고 칼슘이 60대 40 비율로 결합해서 뼈가 되는 거고요. 콜라겐은 단백질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비타민C가 같이 되면 콜라겐 형성이 돼서 우리 탄력을 유지시켜주는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단백질과 철이 만나면 헤모글로빈을 형성하고 단백질과 콜레스테롤이 만나면 생체막을 형성하고 단백질과 지방산이 만나면 미토콘드리아와 호르몬의 재료가 되고 단백질과 레티놀이 만나면 건강한 시력을 해주는 로놉신으로 또 전환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심장병 가족력을 미리 약 먹어서 예방 가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백질 섭취가 심장 근육을 재생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이 심장 표면에서 잠자고 있던 줄기세포를 다시 활동하도록 방아쇠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욕부진 암 환자는 단백질부터 챙겨 먹어야 되는데 저는 프로틴으로 환자들 방문할 때는 프로틴을 선물로 드리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근육이 연근보다 낫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육이 많다라는 건 기초대사량이 높다는 거고 혈관도 튼튼하다는 거고 근육이 적다라는 건 장의 활동도 적고 맥을 짚어보면 맥박이 낮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의원에 가면 허약하다고 그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근육량을 늘리려면 운동을 해야 되고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데 근육이 적은 사람은 근육량을 이제 근육이 적을수록 이제 비만이 오기가 쉬운데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서 근육량을 늘려놓고 CLA라든가 이게 체지방을 분해하는 것도 하면 살이 잘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조성이나 양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질은 퀄리티가 그래서 단 하나의 필수 아미노산이라도 필요량보다 적잖아요. 그러면 단백질의 질이 떨어져요. 그걸 제한 아미노산이라고 하고 이상적인 필수 아미노산의 양을 상정해서 영양가를 판정하는 방법을 아미노산 스코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뉴트리 프로틴은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입니다. 그래서 요거 제한 아미노산 설명이죠. 완전 단백질은 여기 밑에 보면 주황색이 매트가 이렇게 위에까지 올라와 있는데 불완전 단백질은 그 매트가 밑으로 내려가 있고 그 중간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채워지지 않은 부분으로 해서 이 제한 아미노산 때문에 대사산물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그 헬스장에서 먹는 말통단백질 같은 거 드시는 분들, 청년들 신장이 망가져서 굉장히 고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미노산 스코어가 낮은 불완전 단백질은 이렇다는 거. 그래서 종이컵을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소비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아미노산 스코어가 높은 완전 단백질을 드셔야 되는데 우리 뉴트리 프로틴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단백질 중에서 퀄리티가 정말 최고 수준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대사 장애는 단백질이 대사가 되면 아미노산 형태라 그랬죠. 대사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간에서 정화 해독이 돼야 되고 신장을 통해서 배설이 되거든요. 소변으로. 근데 이게 해독이 기능이 저하가 되면 요산으로 바뀌어서
요산이 되면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요산이 축적이 되면 남자분들 발가락 끝에, 엄지발가락 끝에 심장 찌르는 듯한 통증 발작으로 많이 고생하시고 젊은 사람들도 많아요, 요즘은. 그래서 정말 퀄리티가 높은 단백질을 드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 뉴트리라이트 단백질은 세계 판매 1위입니다. 그리고 부피가 지방이 1kg일 때 근육은 이렇게 부피가 작죠.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요 9가지 아미노산 중에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잘 만들어주는데 여기에 저녁에 그 프로틴에 꿀을 조금 섞어서 드시면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흡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정하고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기분이 좀 다운되고 식욕이 좀 떨어지고 수면이 잘 안 되고 이러시면 저렇게 프로틴에 꿀을 조금 타서 저녁에 드시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블X 종합 비타민 할게요. 더블X는 14종의 비타민과 10종의 미네랄, 19종의 식물 농축물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게 제품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더블X가 활성산소를 감소시키고 DNA 손상을 줄이는 게 카탈로그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먹기 어려운 그런 제품들이 많이 식물들이 많고요. 여기 보시면 두 번째 포인트 2에 그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NA를 보호하기 위한 뉴트리라이트 생각, 그 철학이 더블X가 활성산소를 감소시키고 DNA 손상을 줄이는 것을 식약처에서 이제 인체 적용 실험을 통해서 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DNA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건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더블X밖에 없습니다. 다른 제품이 DNA라는 표현을 쓰면 걸립니다. 식품위생법에. 예, 그래서 너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고 요거는 다음에 볼게요. 자, 요거는 세포가 점점 산화가 되면 이렇게 데미지를 여기 오른쪽 밑에 보면 하이 데미지면 이렇게 길어지죠. 그래서 동글동글하게 건강한 세포여야 되는데 점점 산화가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런 산화되는 것들을 굉장히 손상을 방지해주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료가 아세로라 체리가 주 원료고 부원료가 이렇게 있는데 전 설명할 때 블랙커런트라는 이 허브는 너무너무 비싼 거라서 정말 이 가격에 절대 먹을 수 없고 여러분들 그 엘더베리라고 있는데 우리 블루베리 같은 거 블루베리도 있는데 블루베리 좋다 그러면 홈쇼핑에서 TV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셔서 남은 홈쇼핑에서 광고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제 그것도 품절되죠. 그런데 1년 내내 드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근데 더블X를 드시면 1년 내내 블루베리를 드실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더블X 1일치 대비 섭취량은 새우를 큰 걸로 181개, 더블X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 비교해요. 그러면 이게 금액이 60개에 한 25,000원 정도 하거든요. 새우가 큰 게. 그러면 3팩이니까 요거 하루치가 새우만 해도 75,000원이죠. 그런데 이거 다 더하면 50만 원도 넘을 거예요. 하루치가.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그 영양소가 우리 더블X에 함축이 돼 있고요. 이거는 만들다가 과로로 쓰러져서 죽고 먹다가 배 터져 죽는다고 저희들 농담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더블X는 하루에 2,870원이니까 요즘 커피도 4,500원씩 하죠. 커피 하루에 한 잔 우리가 쉽게 먹는데 그거 조금 아껴서 더블X로 하루를 관리를 하시면 되고 얘 별명이 임금님 수라상입니다. 예, 이렇게 파이토케미칼이 아주 다양하게 들어있고요. 또 나왔네요. 자, 여기 이제 요거는 파일로 보세요. 비타민 A와 비타민 B1, B2, B6 이렇게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하는 역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할들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드시게 되면 엄청나게 효과라고 표현하면 안 되거든요. 건강식품은 엄청난 좋은 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들은 사슬처럼 엮여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따라서 다양한 색깔 과일을 통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면 더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네, 하나만 먹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넣어서 먹으면 훨씬 더 시너지가 된다는 뜻이죠. 오늘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배우고 익히는 거. 배우기만, 오늘은 배우는 날이고, 오늘 이렇게 노트 정리를 하시거나, 이렇게 제가 파일 드릴 건데, 노트 정리를 좀 하셔서 소비자한테 갈 때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트를 들고 가서 설명을 했어요. 펴가서 하면서. 그랬더니,
오히려 소비자들이 좋아해요. 저렇게 하면 나도 좀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좋고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노트 정리를 좀 하셔서 소비자들과 같이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학습이 되는 거죠. 배울학, 익힐습. 그래서 학습을 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들을 다른 사람을 주면서 저는 아메 삶을 하면서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서 그들이 건강이 좋아진 것들 경험을 너무 많이 했고, 그것이 저한테 보람이기도 하고,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보람이기도 한데, 또 그게 자산이 돼서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죠. 건강식품을 먹고 뉴트리알트를 드시고 우리 제품을 드시고 좋아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그냥 그거 꺼내서 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3주 남았는데 다음 주에는 장 건강을 할 거예요. 하면서 소비자들하고의 경험 얘기해 드릴 거고, 제가 먹어서 느꼈었던 거 얘기해 드릴 거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먼저 먹고 좋았던 거를 느껴야 돼요. 비타민C라든가 WS라든가 먹었더니 피곤하지가 않네. 비타민C를 아세로라 C를 먹었더니 감기가 약 먹는 것보다 빨리 낫네.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배운 거 잘 익히고 이제 뉴트리라이트 다들 전문가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